받으세요. 짧은 말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무릎을 짚고 앉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손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노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녀는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소리가 터널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받으세요. 부탁드려요. 그 순간 노인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그녀를 향했을 때 무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노트에 오신 소중한 분들께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녁 6시 반,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한지은은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노인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약봉지와 영수증이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나요? 지은은 다급히 노인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손을 떨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한 장.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간 망설이다가 그 봉투를 노인의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맡아드릴게요. 병원 가실 때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지은은 택시를 세우며 손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엔 딱 4만 원이 전부였죠. 이거라도 병원비에 보태세요. 급한 대로 먼저 쓰셔야 해요. 노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 지나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지은은 봉투 안에 현금을 넣고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병원까지 부탁드려요. 제가 병원비 대신 드릴게요. 택시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노인 돈 훔쳤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의 봉투를 들고 있던 모습이 오해를 부른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봉투를 꼭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대 안은 차가웠습니다. 의자에 앉은 지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봉투 안에 현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넣은 건 4만 원이에요. 진짜로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서 수표 4장이 나왔습니다. 총 40만 원입니다. 지은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수표 같은 건 넣은 적 없어요. 그러면 누가 넣은 거죠? 그 순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지하철역 도둑, 선행 위장 사기극. 누군가가 인터넷 기사 제목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 노인분은요? 그분이 오해라고 말해주시면 될 텐데요. 그분은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다고요? 지은은 그제야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건넨 봉투, 그 안에 수표 4장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은 경찰서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내리고 휴대전화 속 시계는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호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분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지은은 얼떨떨한 얼굴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날 자신이 본 수표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폭풍 같았습니다. 억울함, 당혹,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로 그분이 나를 믿어줄까? 지은은 봉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4장의 수표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단 하나였다. 봉투 안에 어떻게 수표 4장이 들어있었던 거지?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지은 씨 맞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강호그룹 비서실입니다. 어제 지하철역에서 회장님을 도와주신 분 맞으시죠?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호그룹? 회장?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께서 봉투 속 수표를 확인하셨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시죠. 월요일 오전 10시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숨을 삼켰다. 그럼 어제 그 노인이 회장님이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 경찰서까지 갔어요. 비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부분은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는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뚝.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떨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일요일은 지옥처럼 길었다. 지은은 인터넷으로 강호그룹을 검색했다. 국내 5대 재벌 그룹, 서정우 회장, 자산 규모 3조 원, 건설 유통 호텔업 독보적 입지,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 강호그룹 서정우 회장, 어제 병원 응급 이송. 사진 속 노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그녀가 부축했던 그 사람이었다. 지은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분이 정말 아프신 걸까? 그럼 내가 도운 게 다행인 건가? 하지만 왜 경찰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반차를 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호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지은은 로비에 들어서며 심호흡했다. 한지은 씨십니까?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가 28층에서 멈췄다. 비서실은 고요했고 회의실 안엔 물 한 병뿐이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한 네이비 슈트, 정제된 말투.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강호그룹 비서실장 정민우입니다. 회장님은 안 오시나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당신이 건넨 봉투 안의 진심을 잊지 않겠다고. 지은은 그 말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봉투 수표 4장 진심이라니. 감사의 표시입니다. 정민우가 덧붙였다. 전돈이 필요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당신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죠. 그럼 왜 안 나오세요? 저 도둑으로 몰렸다고요. 그 부분은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은은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그만 가볼게요. 정민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회장님께서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선의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조만간 회장님 아드님이 인사드릴 겁니다. 그는 명함을 탁자 위에 놓았다.
강호그룹 부회장 서도윤. 지은은 명함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안에 서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인사했다. 그날 감사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이라니 설마 그 사람이. 회사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날 봉투, 수표 4장, 그리고 감사했습니다라는 말. 이 일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선의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그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 여자 부회장이랑 무슨 사이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그날 이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강호그룹에서도 서도윤에게서도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지은은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모금, 한숨 한 번.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박수를 쳤어요. 다들 집중. 긴급 미팅 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호그룹에서 오늘 11시에 오신대. 납품 검토 미팅.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강호그룹? 뭐? 강호그룹이요? 진짜요? 옆자리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부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1시간 남았으니까 다들 준비해. 부회장?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분? 지은 씨. 팀장이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재무자료 프린트 다 됐죠? 네. 네. 다 준비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쥔 볼펜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진정해, 한지은. 설마 그분이 오실 리 없어.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1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11시, 회의실 문 앞. 지은은 자료 파일을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팀장이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자, 다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지은의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어요. 똑똑똑. 노크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 맨 앞에 선 사람. 서도윤이었습니다. 지은의 숨이 멎었어요. 도윤은 회의실로 들어서며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스쳤어요. 과장, 대리, 팀장, 그리고 구석에 앉은 지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팀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강호그룹에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업팀 팀장 박진수입니다. 도윤은 명함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어요. 강호그룹 전략기획실 서도윤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는 어디 갔을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화면에 제품 사진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윤만 보였습니다. 그의 옆모습, 곧게 편 어깨, 차분한 표정, 가끔 메모를 하는 손동작. 왜 저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미팅은 계속됐어요. 도윤은 질문도 없이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자료 확인하겠습니다. 팀장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 씨, 자료 나눠드려요. 네. 지은은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들고 한 명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대리님, 그리고 도윤함.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은은 자료를 내밀었어요. 도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스쳤어요. 찰나의 접촉.
하지만 도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 지은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검토 후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팀장이 배웅하러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만 까닥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던 순간 그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더니 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잠깐. 지은의 심장이 멎었어요. 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뭐가 빠진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도윤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어요. 지은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씨. 도윤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날이라고 하시면 개인적인 일입니다. 도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은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3초간의 침묵. 그리고 터져나오는 소리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그날이 뭔데? 개인적인 일? 대박, 지은이 진짜? 팀장이 지은을 빤히 쳐다봤어요. 지은 씨, 강호그룹 부회장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지은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다고? 그분이 회장님이었다고? 그냥? 팀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그때 구석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겠죠. 최세라였습니다. 디자인팀 소속. 화려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회사에서 제일 주목받는 직원이었어요. 세라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부회장님이 왜 격리 직원한테 저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신기하네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요. 세라가 비죽 웃었습니다. 팀장이 손뼉을 쳤어요. 자, 이제 그만. 다들 할 일 합시다. 미팅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부회장이 직접 이름까지 물어봤잖아. 와, 지은이 대단한데? 지은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은은 구내식당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 시선이 싫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세라였습니다. 지은 씨, 차가운 목소리.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세라는 팔짱을 끼고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부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거짓말. 세라가 탁자에 손을 짚으며 몸을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저렇게 공개적으로 감사하다고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라 씨, 전 정말 혹시 노리는 거예요? 부회장님한테 접근하려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전 경고하는 거예요, 지은 씨. 세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강호그룹 같은 재벌가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함부로 꿈꾸지 마세요. 전 꿈꾸는 거 없어요. 없어요? 세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왜 손이 떨리고 있고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세라는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특히 서도윤 부회장님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그분은 제가 먼저 찍어둔 사람이니까. 찍어뒀다고요? 네.
전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관심사, 모든 걸 다 파악했죠. 세라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어요. 그러니까 지은 씨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해했죠? 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어요.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지옥이었어요. 사무실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은이랑 부회장님 진짜 뭔가 있대. 아니래도 분명 뭔가 있어. 부회장님이 왜 굳이 이름을 물어봤겠어? 지은은 책상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은은 누구보다 빨리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도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한 통. 발신자 알 수 없음. 내일 저녁 7시. 청담동 레스토랑 루아.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이너스 서도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저녁? 왜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지?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가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지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았으니까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떨리고 궁금했어요. 그는 왜 저를 부르는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리고 회장님은 어디 계신 걸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은은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밥 먹었어? 네, 엄마.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내일 저녁 7시. 청담동 레스토랑 루아.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운명이 바뀌는 내일이. 한지은, 넌 끝났어.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청담동 레스토랑 루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 값비싼 차들. 이곳은 그녀가 평생 올 일 없는 곳이었어요. 지은은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회사에서 입던 블라우스 그대로. 다른 옷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약하신 분 성함이? 한지은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프라이빗 룸 앞.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들어갔어요. 방 안. 도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이 들어오자 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은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적?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도윤이 물잔을 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놀라셨죠? 네. 조금요. 죄송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왜 그러신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도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요즘 세상에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당신은 도둑으로 몰렸잖아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수갑, 플래시,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일은 이제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왜 회장님은 그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은이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 경찰서까지 갔어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시험이요? 당신이 진심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지은은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를 도둑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사과는 받았으니 저 이만 가볼게요. 잠깐. 도윤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어요. 도윤은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간이 안 좋으세요.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맞지 않아요.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당신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도윤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셨어요.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어제 이후로.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네요. 아니에요. 어차피 곧 잊힐 일이에요.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회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다가왔어요. 지은 씨, 감사팀에서 부른대요. 감사팀이요? 응. 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가보래요.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의 감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한지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 지은은 의자에 앉았어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은 씨, 회사 기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 금요일 당신 계정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재무제표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미팅 자료 준비하려고. 그 파일이 외부 이메일로 전송됐어요. 감사팀장이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 기록. 발신자 한지은. 수신자 알 수 없는 외부 계정. 첨부 파일 재무제표. PDF. 지은은 입을 떡 벌렸어요.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모르겠어요. 전 이런 거 보낸 적 없어요. 감사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계정, 당신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어요. CCTV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9시 당신이 사무실에 있었죠? 맞아요. 야근했어요. 그런데 전 이메일 보낸 적 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말합니까? 지은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왜? 일단 당신 계정과 노트북은 차단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조사 끝나고 밝혀질 겁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나가보세요.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내 계정을 쓴 거야? 사무실로 돌아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산업 스파이래. 회사 기밀 팔아먹었대. 강호그룹이랑 뭔가 있었나 봐.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은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도와달라고?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그때 옥상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수 선배였어요. 선배님.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힘들지? 네. 미안하다, 지은아. 네. 왜요? 태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내가 그랬어.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선배님이요? 무슨, 내 계정으로 파일 전송한 거, 나야.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돈이 필요했어. 애 학원비에, 집 대출에. 숨이 막혀서. 그래도 어떡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태수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짓밟았어요. 최세라가 제안했어. 파일만 넘기면 2천만 원 준다고.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라. 왜 절 끌어들이신 거예요? 내가 강호그룹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니까. 내 탓으로 돌리면 의심을 안 받을 것 같았어.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선배님, 전 선배님 믿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 지은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전, 무슨 일 있어요? 누명 썼어요. 회사에서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회사. 옥상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왜 선이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30분 뒤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헐떡이며 뛰어 올라왔어요. 지은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은 씨.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도윤은 재킷을 벗어 그녀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증거가 다 있는데. 증거는 조작될 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지은의 심장이 멎었어요.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지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안도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CCTV 기록 확보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어요. 회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휴대폰은 꺼놓았습니다. 동료들의 전화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지은아, 진짜야? 내가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셨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거짓말이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지은은 황급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거실에 들어와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요.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다크서클, 마른 입술.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도윤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샌드위치 사왔어요. 드세요. 배 안 고파요. 거짓말. 도윤이 봉투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제 앞에선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회사 조사팀이 진실을 밝혀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김태수 씨가 자백했어요. 당신 계정을 해킹해서 파일을 전송했다고. 선배님이 감사팀에서 로그 기록을 정밀 분석했더니 당신 계정 로그인 위치가 두 곳이었어요. 하나는 당신 자리, 또 하나는 김태수 씨 자리. 도윤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 떠 있는 분석 자료. CCTV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퇴근한 뒤 김태수 씨가 당신 자리로 와서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지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예요? 네. 내일 복직 통보가 나올 겁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은 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도윤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근데 세라는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세라 씨는 어제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요? 네.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나 봐요. 배후 조종한 게 들통났으니까. 지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질투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특별해 보였으니까요. 지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세라 씨는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전 한 번도 그녀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절 공격한 거군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약했으니까. 약하지 않아요. 도윤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강해요. 그 누명을 쓰고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드세요. 정 가볼게요. 벌써요? 네.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요. 도윤은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참, 내일 복직하시면 저희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회장님이요? 네. 직접 사과하고 싶으시대요.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을 다시 만나다니. 알겠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정적? 그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어서 와요. 팀장님,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하지만 구석에서 한 동료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전히 차가운 시선.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다시 같이 일하자.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다들 이해해요. 점심시간. 지은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김태수 선배 어떻게 된 거야? 해고됐대. 당연하지. 그런 짓을 하다니. 최세라는? 사직했대. 얼굴도 못 들고 나갔다던데.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태수 선배도 세라도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나를 이용한 거지? 오후 4시.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6시. 강호그룹 본사로 와주세요. 마이너스 정민우. 회장님과의 만남.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퇴근 후 지은은 강호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8층. 문이 열리자 정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지은 씨.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 정민우가 노크했어요. 회장님, 한지은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중후한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는 노인. 서정호 회장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고마웠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살았지.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회장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미안하네. 그날 자네를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자네를 시험한 건 내 잘못이야. 용서해주게.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고맙네.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자네 같은 사람 오랜만이야. 요즘 세상에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드물거든.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 감사의 표시야.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지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 돈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네. 회장이 봉투를 밀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겠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나 하지.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지 않겠나?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강호그룹에서요?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선의를 지키는 사람. 하지만 자격은 내가 판단해. 회장이 웃었어요. 생각해보게. 급하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볼게요. 회장이 일어섰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조심해서 들어가게. 지은은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호그룹에 입사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지은 씨. 아, 부회장님. 회장님 만나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좋은 분이세요.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제안 받으셨죠? 우리 회사로 오라고.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꼭 모시고 싶다고.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도윤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지은의 심장이 멎었어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와 밤거리를 걸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누명도 벗었고 회장님께 사과도 받았고 새로운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 옆에 있어줬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부적합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강호그룹 입사 제안을 고민 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급성 간부전이래요.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이요. 근데 왜 오시려고? 금방 갈게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물었어요. 지은아, 어디 가니? 엄마, 급한 일 생겼어. 다녀올게. 지은은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도윤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지은이 다가가자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와주셨네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간 이식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대요. 지은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족분들 검사는? 다 해봤어요. 어머니, 형, 저. 아무도 안 맞아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는 분?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기증자를 찾거나 뇌사자 대기 명단에 올리거나. 의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볼까요? 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요? 저도 검사 받아보면 안 될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안 돼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안 된다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은 움찔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근데 정말 안 돼요.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도 아니고 의무도 없어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요? 회장님이 저한테 특별한 분이니까요. 지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날 저를 시험하셨을 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의는 시험받아야 진짜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 씨,
검사만이라도 받아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했어요. 이틀 후에 결과 나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 끝났어요? 네. 집에 가시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리고 싶어요.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병원 주차장. 도윤의 차에 탔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집이 어디세요? 성북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밤 서울이 지나갔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 얘기를 자주 하세요. 저요? 네. 그날 이후로 계속 오랜만에 진짜 선의를 만났다고.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도윤이 그녀를 잠깐 쳐다봤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지은의 집 앞에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도윤이 불렀어요. 지은 씨. 네. 정말 고마워요. 검사 받아줘서.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걸요. 그래도요.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지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테일라이트를 바라봤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은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 나왔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한지은 씨 검사 결과 부분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도 숨을 멈췄습니다. 부분일치요? 네.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이식 가능한 수준입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공여자에게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고 싶어요. 지은 씨. 도윤이 그녀를 말렸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지은이 그를 바라봤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가족분도 서명 필요합니다. 도윤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지은 씨, 정말 괜찮겠어요? 네. 지은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명했어요. 의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세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이 그녀를 불렀어요. 지은 씨.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처음엔 놀랐지만 천천히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도윤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을까. 다 잘 될 거예요.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도 도윤 씨도 다 괜찮을 거예요. 도윤은 천천히 그녀를 놓았어요. 눈물을 닦으며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 받아. 뭐? 어머니가 놀라 물었어요. 무슨 수술? 간 이식이요. 제가 기증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미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안전하다고 했어요. 안전하면 뭐해? 내 몸에 칼 대는데.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평생 너만 키웠는데 내가 다치면 엄마는 어떡해?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전 꼭 해야 해요. 그분은 저한테 특별한 분이에요. 아무리 특별해도 내 목숨보다 중요할 순 없어. 엄마,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한다고. 선한 일하면 복 받는다고.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랬지. 근데 내가 위험하면 안 돼. 괜찮을 거예요. 엄마 믿어줘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수술이에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의 문자였습니다. 내일 잘 될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고 죄송합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잘 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무섭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도윤이 옆에 있을 거라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지은은 모르는 척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미 그에게 기울었다는 걸.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어머니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병원 로비.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도윤은 지은의 어머니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딸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수술실 앞. 지은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어요. 마스크를 쓴 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죠? 조금요. 저도 무서워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다칠까봐.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꼭 깨어나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해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할게요. 마취가 의사가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의 손을 마지막까지 꽉 쥐었어요. 지은 씨. 도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수술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실. 도윤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손을 꽉 쥐었어요. 제발 무사하길.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님도 공여자분도 모두 안정적이에요. 정말요? 네. 다행히 합병증 없이 잘 끝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두 분 다 회복실로 이송됐습니다. 조금 있다 면회 가능해요. 회복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천장의 하얀 조명. 깨어나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쉬세요.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도 막 깨어난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어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다음 날, 지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견딜만 했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넌 환자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문병 왔죠. 도윤은 꽃을 탁자에 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머니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너희 둘이 얘기해. 난 잠깐 나갔다 올게. 문이 닫혔어요. 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진통제 먹어서. 거짓말. 도윤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아프다고.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켰네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좋아지고 계세요. 덕분에. 도윤의 눈빛이 촉촉해졌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도 뵙고 싶어요. 회복하시면 직접 오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네.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요. 지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전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걸.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 씨, 급하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이 황급히 티슈를 꺼냈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도윤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키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빨리 나으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많이 회복했어요.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팔을 내밀었어요. 제 팔 잡으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지은은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회장님, 병실 가볼까요? 네. 회장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들어오게.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했어요. 회장은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만. 네, 덕분에요. 내가 덕분이라니. 자네가 나를 살렸는데.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세상에 당연한 선의는 없어. 모두 선택이지. 회장은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아, 이 친구 잘 모셔야 해. 네, 아버지.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이미 그럴 생각입니다. 회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만.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 말일세.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요? 응. 나를 살린 사람이 자네 아버지였어. 무슨? 회장이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이거 자네 아버지 거지? 지은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측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1998 공사 현장 마이너스 한철수.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27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지. 나는 무너지는 철골 아래 갇혔어.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때 자네 아버지가 나를 꺼냈어. 자기 목숨 걸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그 사고로 돌아가셨지. 아버지. 지은이 만년필을 꽉 쥐었어요.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갚지 못한 은혜야. 그런데 그 딸이 날 다시 살렸어.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나?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지은아. 정말 고마워. 그날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사, 그리고 미래의 희망.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깨달았어요. 그날 지하철에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가 남긴 선의가 자신을 통해 되살아났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게 운명이었다는 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지은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회장은 모두 건강을 회복했어요. 지은은 강호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소속, 도윤과 같은 부서였어요. 첫 출근 날, 지은은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지은 씨 환영합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구석에서 누군가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아니, 설마. 도윤은 멀찍이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사내 연애는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숨길 수 없었어요. 지은은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강호 전통식혜 개발. 회장님의 특별 지시였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음료를 만들어 보게. 지은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발효 온도, 시간, 쌀의 비율.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2달 후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회장님께 시음을 받았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출시 준비 들어가게. 지은은 기뻤어요. 드디어 자신의 첫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신생 음료 브랜드 청아, 전통식혜 출시. 지은은 기사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제품, 자신이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병 디자인, 라벨, 심지어 색깔까지. 이게 어떻게... 도윤이 달려왔어요. 지은 씨, 봤어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누가 유출한 거예요?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로 급히 모였어요. 청아 브랜드 대표가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장 정민우가 보고했어요. 최세라 씨입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라요? 네. 퇴사 후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더군요. 회장이 탁자를 쳤어요. 시제품을 훔쳐간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지은 씨 연구실에 야간에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기다려.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지은이 생각은 어떤가?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 네. 이게 제가 개발한 거라는 걸. 지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법보다 더 확실하게요.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아. 어떻게 할 건가? 생방송 인터뷰에 나가겠습니다. 사흘 후 아침 방송 모닝 토크. 지은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이었어요. 오늘은 화제의 전통 식혜를 개발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먼저 청아 브랜드 최세라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되살리고 싶어서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세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강호그룹 한지은 씨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취지로 개발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진행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품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 세라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예요. 전통 식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한지은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이 똑바로 카메라를 쳐다봤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요?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제 연구 일지입니다. 3개월 전부터 매일 기록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 날짜, 시간, 발효 온도, 관찰 내용. 여기 보시면 첫 시도가 3개월 전 3월 15일이에요. 카메라가 노트를 비췄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건 회사 출입 기록입니다. 지은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제가 연구실에 출입한 모든 기록이 남아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일한 날도 있죠.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최세라 대표님은 언제 개발을 시작하셨나요?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2달 전쯤이요. 2달 전이면 4월 중순이네요? 네. 그럼 한지은 씨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하신 건데 어떻게 같은 제품이 나올 수 있죠?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뭔가요? 발효 로그예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전통 식혜는 발효 과정이 핵심이에요. 온도와 시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맛이 완전히 바뀌죠. 네. 제 레시피는 60도에서 6시간, 그 후 45도에서 12시간이에요. 이 조합은 제가 100번 넘게 실험해서 찾아낸 겁니다. 지은이 세라를 쳐다봤어요. 세라, 씨 제품도 정확히 같은 온도와 시간이죠? 세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가 연구실에 특수 센서를 설치했거든요. 타임스탬프가 찍힌 온도 기록이 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정확한 온도 변화 곡선, 날짜와 시간이 모두 표시돼 있었어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진행자는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최세라 대표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라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저는 CCTV 기록도 있어요. 지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퇴사하시기 이틀 전 세라 씨가 제 연구실에 들어오신 기록이 있어요. 밤 11시예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세라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서류를 뒤지는 모습,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 모든 게 선명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훔쳤어요. 진행자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은 한지은 씨가 만든 거예요. 제가 레시피를 훔쳐서 먼저 출시한 거예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도윤 씨도 회장님의 인정도. 세라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로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와줘서. 도윤이 그녀를 안았어요.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요? 네. 당당하고 논리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네. 이제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회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지은 씨 대박. 방송 봤어요. 완전 멋있었어요. 세라 완전 무너졌던데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맞아줬어요. 잘했네, 지은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실력으로 증명하다니.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제 자네가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야. 정식 출시까지 맡아주게. 정말요? 그래. 자네가 만든 거니까 자네가 끝까지 해야지.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즘 방송 덕분에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어. 정직한 기업, 실력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지. 다행이에요. 다 자네 덕분이야. 퇴근길. 지은과 도윤은 나란히 걸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요. 배고파요. 그럼 삼겹살?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사내 연애를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 씨. 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도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모든 시련이 지나갔고 이제 행복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어요. 그날 지하철역에서 노인을 도운 것. 그게 모든 시작이었어요. 선의는 돌고 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도. 지은은 도윤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앞으로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도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 씨,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요. 지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벌써요? 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결혼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이요? 네. 전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래요. 도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어머니 뵈러요. 어머니. 지은은 긴장됐어요. 회장님은 이미 만났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지은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어머니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긴장하지 마. 넌 좋은 아이야. 네, 엄마. 도윤의 차를 타고 강호그룹 본가로 향했어요. 성북동 언덕 위 거대한 저택. 지은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네. 좀 크죠?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맞아줬어요. 어서 오십시오. 거실로 들어가자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 왔구나.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와요. 앉으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 윤미령 회장 부인이었어요. 시어머니. 지은은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미령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앉으세요. 한마디만 던지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적? 회장이 기침을 했어요. 여보, 이 친구가 나를 살린.
알아요. 미령이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고맙긴 한데 그게 결혼 이유가 될 순 없죠.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령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대 졸업입니다. 지방대요? 미령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집안은요?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요. 미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안 맞아. 지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딸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착하고 성실합니다. 네, 그건 압니다. 미령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좀 다릅니다. 격이 있어요. 어머니,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조용히 해. 어른들 얘기야. 미령이 도윤을 쏘아봤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미령이 다시 지은을 쳐다봤어요. 지은 씨, 우리 도윤이가 좋아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미령은 코웃음 쳤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그 다음엔 뭐가 남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실이 남죠. 돈, 집안, 체면. 그런 게 중요해요. 어머님, 전 솔직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평생 비교당할 거예요. 다른 재벌가 며느리들과 견딜 수 있겠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령이 일어섰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 행복이 중요한지, 당신 행복이 중요한지.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아내가 좀 괜찮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부족해 보이시겠죠.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요.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지은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령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도윤이 행복이 중요한지, 당신 행복이 중요한지.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호그룹 장학재단 횡령 의혹. 지은은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단 이사가 후원금을 빼돌렸대요. 얼마나요? 10억 원이요. 지은은 숨을 삼켰어요. 10억 원이라니.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사가 회장 부인 친척이래요. 뭐? 그래서 회장 부인도 연루됐다는 소문이. 지은은 급히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회장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정말 부인께서?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누가 누명을 씌운 거야.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재단 계좌에서 미령명의 비밀 계좌로 송금된 기록, 미령이 서명한 서류들, 모든 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령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가 횡령 스캔들. 지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 일이 끝나고 재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계좌 내역, 이메일. 밤새 분석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서류, 서명이 이상해. 지은은 미령의 다른 서류와 비교했어요. 필체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위조한 거야. 지은은 더 파고들었어요. 송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인께서는 해외에 계셨잖아. CCTV를 확인했어요.
재단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이 보였습니다. 남자였어요. 지은은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어요. 마침내 진범을 찾아냈습니다. 노상식. 재단 이사이자 회장 법무팀 보좌 변호사였어요. 지은은 증거를 들고 회장실로 갔어요. 회장님, 범인을 찾았습니다. 회장과 도윤이 놀라 쳐다봤어요. 누군가? 노상식 변호사입니다. 지은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송금 기록을 보세요. 노상식 변호사가 법무팀 권한을 이용해 어머님 서명을 위조하고 비밀 계좌를 만들었어요. 증거는 CCTV, IP 주소, 서명 감정 결과 모두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 태블릿을 켰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상식 변호사 개인 계좌로 돈이 흘러간 흔적이 있어요. 해외 계좌까지 추적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며 이를 갈았어요. 노상식,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완전히 결백하세요. 도윤이 지은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신고하게. 이틀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상식은 체포됐고 미령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뉴스는 반전 보도를 했습니다. 강호그룹 회장 부인 무죄, 진범은 측근 변호사, 저택으로 돌아온 미령,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령은 지은을 보고 멈춰 섰어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거죠? 네. 왜요? 난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네. 도윤 씨를 사랑하니까 어머님도 제 가족이에요. 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편견이 있었어. 미령이 지은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미령이 지은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내 며느리야. 진짜 며느리.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회장, 미령, 도윤, 그리고 지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미령이 지은에게 반찬을 덜어줬어요. 많이 먹어. 요즘 너무 고생했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만. 도윤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 달에 결혼하죠. 정말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미령이 웃었어요. 그래, 빨리 해. 내가 준비 다 해줄게.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시련을 통해 인정받았고 사랑으로 연결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둥글고 밝은 보름달. 지은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의는 결국 보답받는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았어요. 행복한 결말을 향해. 오늘부터 한철수 장학재단이 시작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과 도윤은 결혼했어요. 아름다운 봄날,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어요.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지은아, 행복해라. 네, 엄마. 도윤이 재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선의가 사랑이 되고 이제 평생의 약속이 됩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세요. 도윤이 지은을 안았어요. 부드러운 키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미령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그러게요. 도윤이가 복받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지은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낯선 노인 한 분이 다가왔어요.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축의금이 아니에요. 편지예요. 편지요? 네. 읽어보세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은 씨에게 저는 27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사고가 났을 때 저도 철골 아래 갇혀 있었어요. 한철수 씨가 저를 먼저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구하러 다시 들어갔죠. 한철수 씨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김동철 올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윤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아버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고마워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3개월 후 강호그룹 본사 대강당 한철수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건 한 사람의 희생 덕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7년 전 한철수 씨는 저를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딸 한지은 씨가 저를 다시 살려줬습니다. 깐 이식으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 은혜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철수 장학재단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겁니다. 회장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재단 이사장은 한지은 씨가 맞습니다. 지은이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재단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작은 선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매년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멘토링까지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작은 선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지은은 객석을 둘러봤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회장도 미령도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도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이사장님.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과 도윤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은 씨, 응? 행복해요?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저도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저도요. 그냥 누군가 쓰러진 걸 도왔을 뿐인데 그게 모든 걸 바꿨죠.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네.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고 제가 또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운명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 씨, 우리 아기 가져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벌써요? 네. 전 당신 닮은 아이를 보고 싶어요. 지은은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응. 진지하게요. 도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어요. 3년 후
지은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한준서. 아버지의 철자를 따서 철준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어요. 철준아, 엄마 봐.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도윤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닮아서 착하겠다. 아빠 닮아서 똑똑하겠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회장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오, 우리 손주. 회장이 아기를 안았어요. 이쁘네. 진짜 이뻐. 미령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 자라렴. 지은의 어머니도 왔어요. 외할머니가 왔다. 모두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준이는 5살이 됐어요. 재단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의 학생을 도왔어요. 그중 몇몇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선의의 순환. 지은이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지은은 철준이를 데리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철준아, 여기가 할아버지 계신 곳이야. 할아버지요? 응. 내가 한 번도 못 만난 할아버지. 지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편 만나고 아들도 낳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철준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지은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철준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돼야 해. 남을 도와주는 사람. 네. 철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지은은 아들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선의와 사랑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이 차를 끓여줬습니다. 오늘 산소 다녀왔죠? 응.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도윤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어요. 그날 지하철역에서 노인을 도운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작은 선의 하나가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은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사랑해줘서, 믿어줘서, 함께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도윤이 그녀를 안았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때론 어려운 일도 있겠죠.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선의로 시작된 사랑이니까요. 진실로 이어진 인연이니까요. 운명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계속됩니다. 선의는 대를 이어 흐르고 사랑은 영원히 빛날 거예요. 한지은과 서도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철준이.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 끝.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은 선의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테니까요. 당신도 오늘 작은 선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선의가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행복으로, 사랑으로, 운명으로. 도움이 인연이 된 적 여러분께도 있지 않나요? 그날의 따뜻한 기억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사연 노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사연 노트와 인연이 되어주시고 큰 힘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언제나 건강하세요.